의예과 학생부 종합전형 인성면접 세 번째 문제. 촉법소년법에 대한 얘기네요. 문제 읽어볼까요? 주문제. 촉법소년법, 즉 14살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 어린 청소년들의 폭행, 상해,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특히 동료 학우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학교폭력, 성범죄들을 저질러 피해 학생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촉법소년의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거나 아예 촉법소년법을 폐지하고 어린 미성년자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단계 문제. 1. 촉법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 주장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현존하는 촉법소년법의 장점 혹은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은 없어요. 본인 의견이 있지만 이거는 뭐 보고 싶은 거냐면요. 본인의 그 철학과 논리력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디베이트예요. 이게 딱 디베이트 주제로 나오면 양쪽이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수는 뻔해요. 여러분이 A라는 입장에서 답을 하면 반대 의견을 몇 개 집어넣어 볼 거고 그거의 근거를 자꾸 물어볼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채점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자, 요거는 5분쯤 줄 테니까 메모를 해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촉법소년법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촉법소년법이 청소년 범죄의 수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나이를 불문하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범죄수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가 근거인데요. 우선 최근에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이제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는 청소년 성범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청소년 범죄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 촉법소년법은 그들의 처벌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을 해서 더 범죄를 많이 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촉법소년법은 청소년 범죄의 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나이를 불문하고 처벌 가능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 나이에 미성숙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처벌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예 처벌을 안 하도록 막는 촉법소년법은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다른 조항을 둬서 어린 나이에 이런 미성숙한 행동을 해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따로 선처를 해준다든지를 통해 완화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지를 한다는 거하고 완화한다는 거는 어떻게 논리가 맞나요? 이제 촉법소년법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따로 뭐 초범일 때 선처를 해주는 것과 같이 따로 어린 나이란 것을 단순히 선처 이후에 포함을 시키는 거지 촉법소년법 자체는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지하고 싶다. 네. 할 얘기 다 한 거예요? 네. 예. 저는 촉법소년법의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먼저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자살 사건의 건수를 일단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재 자살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촉법소년인 점을 생각하고서 더 가감없이 저지르고 이로 인해서 피해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의 권리를 좀 더 생각해주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늦추는 개정을 통해서 범죄 처벌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더 시켜야 된다. 김시영 선생은요? 저는 촉법소년법의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 그 이유는 일단 14세 미만이라는 나이의 기준이 일단 모호하고
이게 14세 미만이라고 한 기준에 대한 정의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어린 것인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어린 것인지 정신적으로 어린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14세의 경우에는 신체가 이제 성인의 몸이 이미 달성된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폭력과 성범죄의 피해가 성인의 범죄의 강도와 비교했을 때 낮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4세 미만이라는 그 기준을 좀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지은 선생님. 저도 촉법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겠지만 일단 생년월일에 맞춰서 14세 미만보다는 12세 미만 정도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인터넷, SNS나 유튜브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그런 정신적으로도 훨씬 예전 청소년들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모방 범죄 같은 걸 학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예전 청소년보다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성숙한 정도가 예전보다는 더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촉법 청소년의 대상의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청소년들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를 하는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청소년들의 범죄의 그 강도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필이면 2년이에요.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년의 근거는 뭐예요? 2년의 근거는 여학생의 경우에 지금 초경의 나이가 조금 내려오고 있긴 한데. 몇 년이나 내려왔죠? 지금 빠른 경우에는 4학년, 전반적으로 4학년 정도에서. 옛날에는 몇 년이었는데? 예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2년 내려왔네. 네. 평균? 네네. 초경 기준은 다 촉법소년 바꾸는 2년을. 신체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남자는 초경이 없는데. 남자는 초경이 없는데. 제 말은 뭐냐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제 말은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주장의 근거가 이성적인 근거여야 되고 근거에 대해 다시 물어봤을 때 백업할 수 없는 얘기는 아예 입 밖에 내지도 않는 거죠. 무조건 감정사유지.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거가 뭐냐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린 답은 없는데요. 나는 공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한 명은 폐지고 세 명은 개정이었거든요. 이건 디베이트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는 앞에서 어떤 애들이 어떤 얘기한 거를 뒷반에서는 또 그걸 그대로 얘기해 버릴 거라고. 그렇죠? 유지는 없네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한 사람이 좋은 답을 받을까요? 유지죠, 당연히. 유지라고 얘기하면서 근거가 명확하면은 얘 봐라. 대부분의 애들은 개정 폐지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유지라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건 꽈다당인 거고 근거가 명확하면은 좋은 이유가 받겠죠. 자, 촉법 소년법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자, 생각해 볼게요. 촉법 소년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법을 만들었을 때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아요. 대체로 외국에서 나온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거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자, 그러면 태훈이 입장에서 촉법소년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아직 내 발달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 네? 목소리 크게. 아직 내 발달이 더딘 청소년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들은 대체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지? 저도 촉법소년으로 지정한 나이대가 판단이 미성숙한 상태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저지른 일들은 온전히
그 아이한테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법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기 어려워서 법을 제정했는데 한지 선생님 왜 촉법소년법을 만들었을까요? 너무 어린 나이에 사회적 낙인을 낙인을 찍기보다는 그 어린 학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이 이렇게 크다고 봅니다. 김시영 선생님. 자기가 행동한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측이 아직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촉법소년법을 개정한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14세 미만이 미성숙했는데 지금 14세 미만이 성숙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얘기에서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법을 악용한다. 그러면 그 소년범죄, 촉법소년범죄가 아주 고의적으로 이 법을 악용해서 일어나는 범죄일까?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였는데 촉법소년이 됐을까? 그러니까 아예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나쁜 짓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처벌도 안 받을 거니까 하고서 범죄를 저지른 걸까?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는데 촉법소년일까? 생각해 볼 거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근거를 몇 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나한테 수업을 좀 들었다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이 해당돼야 되고 사람을 죽인 자는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촉법소년이 사람을 때렸으면 구성요건은 해당되네. 사람을 때렸으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성도 있네. 그럼 세 번째 이제 책임성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쟤를 비난할 수 있을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3살짜리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자고 있는 누구를 푹 찔렀어. 이거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칼의 위험한 것도 모르고 이 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을 푹 찔른 거야. 죽일 의사도 별로 없었겠죠. 네. 이게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14세 미만이 그런 짓 한 거는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판단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애를 처벌시키는 게 중요하느냐? 응징이죠, 응징.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 애를 응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응징도 안 되는 거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또는 교화시키는 게 중요한 건지. 그 정신병자가 살인을 하면은 감옥에 안 가잖아요. 자기가 뭐 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취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만취자가 사람을 죽였어. 이거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잖아요. 만취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취한 정도가 아니고요. 만취자. 그러니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하고 잤는데 여기에 내 손에 누가 눌려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살인죄잖아요. 살인죄.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죽인 게 위법하고 그런데 내 몸을 가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은 그 몸을 못 가눈다고 판단하는 거죠. 세상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보면 촉법소년도 자기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아이들이 이제 뭐 지능도 올라갔고 과거에 비해서 사이즈도 올라갔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정 또는 아예 폐지해서 형법의 테두리에 두는 게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1살짜리도 2살짜리도 3살짜리도 2살짜리가 누굴 찔러 죽여도 얘를 감옥을 보내서 사형 무기징역을 시켜야겠냐 말이에요. 유치원생은 초1은 초인은 어디선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법이라는 게 없어지면은 다 사형
무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판사의 판단력에 의해지는 재량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님 재판이 되는 거겠죠. 판사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갖고 논의를 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보수, 진보. 보수라는 거니까 생각의 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의 틀로 가면 별 문제가 없어요. 보수는 그야말로 유지하면서 약간 변화를 일으켜보자. 진보는 바꾸자. 이런 뜻이야. 진보는 바꾸자. 그러니까 촉법소년법을 폐지하거나 뭐 대폭 낮추자는 건 보수야, 진보야? 진보죠. 보수는 두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뭔가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될까? 제도적으로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세 가지. 느낌이 있어요?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세 가지. 이 사회적 제도 중에서, 제도나 이런 것 중에서 바꾸면 안 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바로바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적응력이 생기는 거고, 그치? 느낌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바꾸면 안 되는 세 가지. 법이요. 법은 무지하게 보수적인 거예요. 또 이거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게요. 법이라는 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돼서 만든 건데 지금 특별법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교통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음주사고 나면 무슨 법, 성범죄가 나면 무슨 법, 재난이 나면 무슨 법. 그러니까 땜빵법들이 너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의범보다 과실범이 더 형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음주운전은 분명히 과실범이거든요. 과실범. 그런데 일부러 때려 죽인 것보다도 이 형량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몽둥이로 때려 죽인 것보다도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치는 게 그러니까 사회적 공분이 생길 때마다 파퓰리즘적인 법인 거죠. 그러니까 누더기법이 나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법질서 전체는 상위법부터 밑에 법까지 쫙 체계가 있어서 각각의 죄마다 비난 가능성을 보고 위법성을 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 형량을 다 만들어 놨거든. 근데 어떤 사건이 툭툭툭 터질 때마다 이 체계가 되게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 촉법소년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촉법소년이 많은가? 많아졌는가? 자, 학교 폭력이 많은가? 많아졌는가? 성범죄가 진짜 늘었는가? 무슨 말씀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거에는 묻혔던 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아닌가. 옛날에는 한 교실에서 어떤 애가 누굴 때렸으면은 그냥 넘어갈 일인데 그게 이제 폭력 사건으로 잡혀가고. 그럼 과거에는 청소년 살인이 안 일어나고 청소년 자살이 없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팩트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 사건이 있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 정도로 가거나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나는 개정을 한다 그러면 나는 이유를 저기다 갖다 대겠어요. 12살 낮아지는 이유를. 과거에는 투표권이 20세에 있었는데 18세로 떨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 사회적 합의가 기본적인 사람들의 판단 능력이 2살 정도는 낮아졌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촉법소년의 경우도 한 2살 정도는 낮춰주는 게 이 법을 제정했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기역 니은을 배웠는데 지금은 학교를 들어가기 몇 년 전에 한글을 띄고 들어가는 학생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과거에는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세상을 알기 위해서 제한된 수단밖에 없었는데 지금 오픈된 방법이 너무 많아서 이 아이가 과거보다는 세상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판단되고 신체 사이즈로 봤을 때도 이 촉법소년이 만들었을 때의 사람의 육체적 성숙도하고 지금의 성숙도를 비교해 보면 과거 사진만 보더라도 옛날 사람들은 되게 어리고 작았는데 지금은 덩치도 많이 커졌다. 이런 걸 봤을 때 한 2년 정도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바로 고려할 게 아니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가 나와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선거 연령도 낮춰지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인정해 줬을 때 그게 된 것처럼 왜냐하면 나는 이 얘기가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도 있는데 정말 판단력이 안 좋아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모든 아이들을 처벌하는 게 사회적으로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악용해서 이 범죄를 저지른 건지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딱 획일적으로 가긴 어려운데 이 폐지까지 가는 거는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걸 없앨 때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다. 난 그 정도 판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얘기에서 여기서 보면 뭐 13세 여기서 1년으로 잡았네요. 13세 미만으로 하거나 폐지하거나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촉법소년의 개정 또는 폐지, 그 다음에 촉법소년의 장점 또는 단점 무엇이냐? 그럼 대체로 전부 개정 또는 폐지하자고 그럴 거고 근거를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장점이 있다면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단점이 있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다. 여기에 보면 파악하고 하는 게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선거 연령이 18세, 20세에서 18세로 떨어졌다. 얘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구나. 공부만 하는 아니구나. 그 촉법소년이 뭔지, 그 다음에 범죄의 구성요건, 아까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비난 가능성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면 얘는 수학과학만 한 애가 아니고 그 사회 쪽에서도 공부를 꾸준히 했구나. 그지? 출제 근거 한번 읽어볼까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의 방안으로 청원되고 있는 촉법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이해. 자, 보면 촉법소년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이거 세상을 잘 인식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고 의견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근거를 잘 대고 있는지 보통 점수 한번 읽어볼까요? 촉법소년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인식 및 이해는 하고 있음. 폐지 및 유지 시 장단점을 설명함에 있어 단편적인. 낮은 점수. 제시된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고 본인 의견 표현이 부족함. 그러니까 이 촉법소년법이 뭔지도 모르거나 촉법소년법을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거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촉법소년에 대한 뉴스에 나왔는데 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그러면 너는 공부만 하지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의 채점 기준을 봤으니까
채점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잘 정리해 볼게요. 촉법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 주장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촉법소년의 개정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성숙한 정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시를 들자면 현재 투표를 하는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봤을 때 과거보다 현재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사람들의 성숙도가 모두 높아졌음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겠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태훈이는? 이제 저는 촉법소년의 개정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는 과거에 제정되었던 촉법소년법이 현재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SNS나 이런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더 어린 나이에 사회를 접하고 범죄 그런 경우들을 많이 접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실제로 이제 투표를 예시로 들자면 이제 투표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성숙도가 좀 더 앞당겨졌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법도 이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나는 이런 표현을 썼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법률은 사회적 합의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의 예시가 그 투표 연령이 2년 내려간 것도 사회적 합의인데, 최근에 뭐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뭐 드라마조차도 촉법소년의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함부로 개정되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개정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언제나 2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데 한마디가 더 들어갔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디어에서 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누군가가 주장을 한다고 그때그때 개정이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문제가 있다. 좀 신중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부터 정말 많은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토론하고 얘기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고 개정하는 시점은 즉시라기보다는 뭐 몇 년의 시간을 두고 그렇게 개정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근거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는 얘기들을 좀 얘기해 보면 되겠죠. 촉법소년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14세의 인지 능력, 촉법소년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14세의 신체적 성숙도는 여러 통계 자료에 의해서 사람들의 신체적인 체중이나 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상승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한지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성의 경우 그 가입 연령이 가능한 초경이 일어나는 시점이 과거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촉법소년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인지적인 학습량이나 사회에 대한 정보를 과거에는 제한된 정도밖에 받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서 신체적, 인지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의 아이들의 그 능력이 올라갔으므로 사실 촉법소년법이 만들어졌을 때에 이들을 그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이런 아이들을
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수 있냐가 촉법소년법의 그 취지였다고 본다면 이제는 14세 정도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아이는 신체적으로도 성숙했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아는 상태여서 과거에 15세는 처벌을 하고 14세는 처벌을 안 했다면 그 연령을 1년이든 2년이든 낮춰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걸 갑자기 뭐 2년, 3년을 낮출 거냐 아니면 1년씩 낮춰보면서 계속 갈 거냐라는 것은 저는 아주 적은 범위 내에서 낮춰가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교수가 이렇게 딱히 잡아낼 얘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생각이 좀 진지하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그 현존하는 촉법소년법의 장점 또는 단점은 뭐냐? 최우님? 어려운 질문 아닌데 막히네. 2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촉법소년법의 장점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사회적으로 충분히 교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촉법소년법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지 않는 법을 의미하는데 이 촉법소년법이 있음으로써 미성년자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것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으면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제가 생각하는 현존하는 촉법소년법의 장점은 성인보다 미성숙한 상태의 청소년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성숙한 상태의 청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우발적인 성향이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무작정 처벌하는 것보다 교화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이들을 보호하는 법에서 촉법소년법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러니까 촉법소년법에 법적 잣대를 갖다 댄다는 거는 이 사람의 교화를 국가가 관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국가가 관여를 하겠다. 근데 국가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역사회, 가정 이런 쪽에서 충분히 이 아이의 그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기 전에 그 가정 내에서 교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에 있어서 그런 전에 있어서는 특히 촉법소년 중에서도 신체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얘를 촉법소년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이냐 라는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그 경계선을 낮추는 게 중요하지 촉법소년법 자체의 장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일단 논리적으로 깔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